안녕하십니까. 레이덥스 블랙타이거 마크4가 갑자기 출시가 되어서 이를 빨리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유튜브를 마련했습니다. 보통 어, 블랙타이거 시리즈는 한번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 한 1년 이상 걸리고 제작 기간만 거의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입 이런 과정을 포함하면은 거기서 이제 플러스 한 2주나 3주 정도 더 추가가 됩니다. 이번에도 어, 블랙타이거 마크 1은 저희가 타이완에서 제작을 했었는데 2, 3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 4는 이태리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전통처럼 굳어졌고 저희 OEM을 맡고 있는 이태리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저희 제품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거를 거의 완벽하게 해서 주겠지만 또 나름의 그런 전문가적인 자신들의 어떤 지식을 더하고 그렇게 또 재해석을 해서 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크 2, 마크 3, 마크 4 정도 시리즈가 진행됨에 따라서 서로 이제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크 4는 좀 갑자기 나온 측면이 있는데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러니까 마크 2나 마크 3나 일단 완성도가 95% 이상 되기 전까지는 저는 일단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에 대해서 개발이나 이런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그 나머지 남아있는 95%를 빼고 100%에 도달할 수 있는 나머지 5%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또 그만큼 지연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그 프로젝트 자체를 유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속 못하게 되는 그런 사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매우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95% 이상이 완성된다. 그거는 이제 제작 기간이 거의 완료되고 이제 뭐 마무리 엣지나 이런 시스나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단계가 되어서야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출시를 한다 했다가 연기되면 오히려 말씀 안 드리고 있다가 출시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비밀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오픈하는 점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마크 4는 일단 마크 2, 마크 3하고는 조금 같은 어떤 DNA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매우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사이즈가 많이 커졌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7cm 그 이상 이제 그 정도 되는 전체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날 길이를 이 부분부터 잰다고 하더라도 13.5c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제 손잡이가 되니까 전부 다 좀 길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날이 보통 마크 2나 마크 3에 비해서 한 1cm, 1.5cm 정도 더 커졌습니다. 나이프에서 날에 1cm가 있느냐 없느냐는 좀 굉장히 많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자 측면에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만큼 이제 활용도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고 날 길이가 길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뜻이고 다만 한국에서는 이 날길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이상 어떤 그런 날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날길이가 길어진 만큼 손잡이 부분도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 손잡이 보시면 기존에는 마크 2와 마크 3의 그 특징은 이렇게 쥐었을 때 여기가 꽉 차게 손잡이가 맞았다는데 이거는 일단 평균 한국 남성 평균 손 사이즈에 의한 거고 해외로 수출되거나 아니면은 한국에서도 당연히 손이 크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잡으셨을 때는 조금 좀 꽉 낀다는 그런 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날개를 내렸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앞쪽으로 이렇게 잡으면은 굉장히 안정된 그런 파지가 되는 거고 뒤쪽으로 조금 뒤에 잡으셨더라도 이만큼의 날 플러스 여유되는 손잡이 부분을 더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그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 검지가 들어갈 수 있는 이 홈에 하지하고 이렇게 잡았을 때 굉장히 편하고, 그 마크 2나 마크 3보다는 조금 꽉 차는 느낌은 없지만 조금 여유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지금 장갑을 지금 착용하고 있는데, 장갑을 착용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손이 차지해야 되는 면적이, 길이가 이제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조금 두꺼운 가죽으로 된 장갑을 끼더라도 충분히 손잡이를 불편 없이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약간 넉넉하게 디자인했고요. 추가로 보면 마크 2나 마크 3처럼 약간 이렇게 정형화된 어떤 굴곡이나 이런 기계적인 그런 딱 끊김 없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굉장히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정형화되고 이렇게 좀 깎아내리고 그 절삭하던 부분이 많아지면 이 손잡이가 좀 얇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얇아졌을 때 오히려 편한 부분도 있는데, 손잡이가 얇아짐으로 해서 약간 좀 더 꽉 쥐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손잡이를 일단 두께를 좀 많이 늘렸고요. 특히나 이 뒤쪽 후면으로 갔을 때 좀 더 볼록하게,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뒤로 잡았을 때 뒤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현상을 좀 방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껍기 때문에 이 손바닥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편하게 파지를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약간 뒤로 잡았을 때는 이 되게 오목한 부분이 완전히 이 손바닥 가운데에 오게 됩니다. 이랬을 때는 차핑을 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그 차핑을 하실 때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달라진 특징을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는 이건 G10, 그 다음에 이 날의 소재는 내식성과 경도를 모두 잡은 굉장히 이상적인,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강제연 690을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크 2부터 디자인에 적용된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뭐 레이덥스만의 특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레이덥스가 그래도 신경 써서 디자인했고 강조된 부분, 여기 가드 부분이 있습니다. 가드 부분은 만에 하나 앞으로 찌르는 동작을 하게 됐을 경우에 여기에 그루브를 줘가지고 밀리지 않게, 최대한 손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작용. 두 번째는 뭐 마크 2나 마크 3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요거는 피킹하는 부분, 아이스픽 피킹하는 부분이죠. 대상물에 대해서 피킹하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아이스픽 그립을 잡았을 때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파지할 수 있는 뒤쪽까지는 전부 그 블랙 타이거의 DNA를 그대로 계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 길이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 핸들 부분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핸들 부분이 좀 도톰해졌고, 뒤쪽으로 갈수록 더 두툼한, 그래서 더 안정적인 그런 파지가 가능하게 했다는 그런 차이점 빼고는 그냥 블랙 타이거 마크 시리즈의 그런 특징들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 차이가 있다면 아무래도 요 가드 부분을 조금 강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밑으로 뺀 그런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파지는 보통 이렇게 해줬을 때도 편하시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치명적인 나이프 파이팅의 파지, 아이스픽, 이래서 더 편하고, 무엇보다도 이 나이프의 밸런스가 보면은 이렇게 약간 뒤쪽으로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이팅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날이 좀 더 무거워서 무게 중심이 날 쪽으로 가 있게 된다면 운영하는 데는 조금 약간 어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색하다는 거는 손에 딱 맞지 않고 뭔가 약간 신경 쓰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오히려 그 핸들 쪽에 무게감이 있다면 마치 이렇게 공을 쥐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스틱에 안정적인 손잡이를 쥐고 있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날의 무게감이 전혀 느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동작들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디자인할 때 중점을 두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스는 전통적으로 마크2나 마크3에서는 그 권총 홀스터, 핸드건 홀스터를 만든 이탈리아의 명품 베가 홀스터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저희 그 OEM을 하는 이 제조 회사가 있는 마니아고라는 그 도시는 그 독일의 졸링겐처럼 거의 카레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브랜드도 굉장히 우리가 아는 이태리나 아니면 독일의 OEM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 브랜드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마니아고라는 그 카레 도시가 있습니다. 이태리에. 거기에서도 이 시스를 분업해서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들이 꽤 여러 있는데, 저희가 이 업체에 대해서 좀 따로 선별을 했는데, 마크 2와 마크 3와의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 시스 이 두께가 얇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 두께가 얇아졌으면은 뭐 원가 절감을 위해서냐 뭐 그런 뜻은 아니었고, 그것보다는 좀 더 필요했던 부분이 탄력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1mm 정도의 두께를 사용했는데 이거보다 좀 더 커서 마크2나 마크3처럼 1.7이나 2mm에 가까운 두께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시스의 경도는 높아질 수는 있지만 반대로 그 경도가 높아진 만큼 탄력성은 좀 저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탄력성이 저하된다는 것은 일단 잡아주긴 잡아주는데 빼고 그 다시 칼집에 집어넣었을 때 여기 걸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걸려주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탄력이 만약에 경직된 두껍기 때문에 경직됐다면 이렇게 풀었을 때 이쪽을 갉아먹으면서 진행을 하겠죠. 풀거나 아니면 넣을 때는 항상 갉아먹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마모가 좀 쉽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뭐 그렇게까지 열고 빼고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카이덱스 시스도 그 부분이 많이 따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 그 잡아주는 부분도 좀 많이 다른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하느라고 그 얇은 그 카이덱스를 써서 만들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뭐 얇았다고 해서 제품이 그러면 낭창낭창하나 전혀 그렇진 않고요. 굉장히 튼튼하고 잘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잡아줘요. 이거는 거꾸로 이렇게 착용하고 어떤 그 터프한 일을 하시더라도 빠질 일이 거의 없는 그 정도의 그 탄력으로 이 부분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그 시스 시스템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그 시스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 손잡이 G1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G10에 보시면 저희 제품도 그렇고 지금 뭐 요즘 나오는 나이프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G10은 유리섬유에 에폭시를 압착해 가지고 고온 고압으로 압착해 가지고 만든, 아시다시피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그 핸들 소재인데, 어쨌든 유리 섬유도 패브릭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침탄이 잘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공정의 한 95%, 98%에 해당되는 절삭, CNC 절삭을 합니다. CNC 절삭을 한 다음에는 이 표면에 약간 일어나는 부분, 하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고, 만약에 거기에 어떤 액체가, 예를 들어서 김치 국물이 튀었다라고 하면, 뭐 아웃도어 활동에서는 김치를 드시니까 김치 국물이 튀었다고 하면 그게 이제 침탄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유리 섬유에 복시 그 가공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런 게 뭐 마이카르타 같은 거는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심하고요. 근데 이 G10의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즘은 일단 CNC로 깎고 난 다음에 이걸 스톤와싱이나 아니면 샌드블라스팅을 쳐가지고 표면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표면에 이렇게 거칠거칠한 부분을 다 제거하고 추가로 여기에다가 도료 코팅을 합니다. 이렇게 이 나이프도 도료 코팅을 굉장히 얇게 했는데
G10 같은 경우에는 도료 코팅이 이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페인팅을 쓴 부분이, 이건 분명히 지금 이제 테플론 그 블랙 코팅에 스톤 와싱을 살짝 해가지고 약간 벗겨낸 건데, 만약에 페인팅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표면에 그냥 이렇게 얹혀 있는 층막이 생기겠죠. 근데 G10은 패브릭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탄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이 코팅을 했음에도 굉장히 튼튼한 이 피막이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G10의 수명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뭔가 다른 이물질이나 액체가 침탄되었을 때 그거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 마찰에도 굉장히 강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뺐다 꼈다 하는데 약간 윤기가 나는데, 이게 지금 벗겨진 건 아니고 그 침탄된 이 코팅과 이 시스가 밴들밴들해지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무리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볼트 너트는 보시다시피 정통적으로 쓰던 볼트 너트를 썼고, 다만 마크 2나 마크 3처럼 나이프가 얇지 않기 때문에, 두꺼워졌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간 이너 볼트는 굉장히 좀 긴 걸 사용했다는, 이너 볼트와 이너 너트 긴 걸 사용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이 만약에 음, 그러니까 일부러 이 부분을 여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셨다가는 이게 지금 기계적으로 지금 꽉 닫혀 있기 때문에 열었을 때 오히려 여기 그 잡아주는 요 드라이버 여기 홈 부분이 파손이 돼서 이도저도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가급적이면 절대 푸시면 안 되고, 근데 만에 하나 푸실 상황이 발생해서 하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요 이너 볼트를 구해서 한번 그거는 보완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 이 나사는 푸시지 않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 가끔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게 이제 저희도 이제 굉장히 난감한 부분인데, 그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말씀을 해드리긴 하지만 이것보다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픽스 나이프는 이렇게 돼 있죠. 두 개. 그리고 여기 장착된 기본 장착은 이렇게 택락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블레이드 테크 택락인데, 한때 잠깐 블레이드 테크가 중국에 OEM을 줘가지고 만들었던 블레이드 테크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나온 그 버전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뭐 아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체결되어 있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근데 하나 또 특징은 약간 뭐 저도 이제 약간 불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만약에 벨트에 이렇게 묶었을 경우에 굉장히 이 손잡이 부분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밀고 여실 때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불편하시다면 이 택락을 풀어서 돌려서 90도로 돌리셔서 가로로 착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로로 착용하실 때는 만약에 오른손을 쓰시는 분이면은 왼쪽 앞쪽에다가 가로로 착용해서 좀 튀어나오지만 그것도 편하고, 그 다음에 등 뒤에 거꾸로 차게, 이게 택락이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렇게 착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차시면 오히려 이렇게 밀고 당길 때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여분의 그 여기 에일릿을 더 받아둔 거는, 혹시나 이걸 뭐 넥타입으로 또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택락이 싫고 여기다가 파라코드로 이렇게 묶으셔서 착용하겠다, 뭐 그런 방식을 또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여분의 이걸 많이 에일릿을 박아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물론 뭐 이거는 그 카이덱스를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도
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부분에 지금 홈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이 홈은 만약에 물에서 이렇게 작업하시거나 작전하시거나 이랬을 때 안에 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쪽으로 이제 물이 빠져서 안에 그 수분이나 물기가 좀 빨리 제거될 수 있게 만든 배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희는 그 마크2나 마크3를 이어오면서, 물론 마크2나 마크3도 굉장히 훌륭한 나이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개선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런 듣는 통로는 아무래도 이제 유통 쪽에서 많이 듣죠. 그래서 이번 제품도 대한민국 뭐 전문 택티컬 유통의 1등 택티컬 코리아와 협업을 했는데, 택티컬 코리아와 협업을 했다는 거는 일단 거의 완벽하게 택티컬 코리아 제품이 절반, 그 다음에 저희 제품이 절반, 똑같은 제품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유통 쪽에서 그 많은 분들이 그 조언을 해주세요. 아,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건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개선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주시는데, 저는 제조사기 때문에 좀 듣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그런 컨택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택티컬 코리아나 이런 유통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고객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프라인에서도 만나실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이번에 택티컬 코리아와 협업한 것에 대해서는 아, 이거는 굉장히 우수한 어떤 사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이, 사용자가 사용했던 분들과 사용을 해야 되는 분들이 어떤 나이프는 이런 경우에선 이래요 라고 주시는 그런 하나하나 의견들이 가급적이면은 저희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아니면 설계적으로 그 반영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게 실제로 실현된 게 이 마크4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좀 길게 두서없이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막 허둥지둥 하면서 말씀드린 거는 조금 사과드리는데, 이 마크4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되셨다면은 저는 영광이고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마크4는 레이덥스 웹사이트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 택티컬 코리아 웹사이트와 오프라인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 수입 의뢰가 지금 세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해외 쪽에서는 이 길어진 나이프, 그 손잡이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또 단 길어진 이 블레이드에 대해서도 매력을 느끼고, 두꺼워진 손잡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취미생활 되시고, 이거를 실생활에 사용하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조심해서 사용하시고,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제약이나 그런 법적인 그런 제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